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통신과 신소재 3-1 고체의 전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먼저 고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먼저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오늘은 고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특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고체가 가진 특성 중에서도 전도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전도성이라 함은 자, 뭔가를 전달하는 어떤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뭘 전달하느냐 하면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주로 사용되는 전기 전도성, 전기를 얼마나 잘 흘려보내느냐. 두 번째는 열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성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전도성의 개념은요, 바로 전기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이 개념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고체가 얼마나 전기를 잘 전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 자, 전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연계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 통하지 않는 물질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자, 먼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 이름이 뭘까요? 자, 이 녀석 이름은 철시드입니다. 철시드. 자, 보통 이렇게 철과 같은 몇몇의 금속들이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고요. 우리가 이런 녀석들을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녀석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녀석이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누구죠? 그렇죠, 루피입니다. 루피. 자, 루피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고무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부도체 혹은 절연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체와 부도체 말고요, 요 둘 사이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녀석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녀석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이 녀석들은 전기를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이걸로 분류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전기가 통한다는 건 이 녀석들이 얼마나 전류를 잘 흘려보내냐 이걸 이야기를 하고요. 과연 그렇다면 전류가 흐른다는 건 어떤 현상인 건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전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죠? 자, 왼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무슨 극입니까? 플러스 극이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극입니다. 자, 여기에 전구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지금 불이 켜지지 않았지만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불이 켜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여기에는 뭔가 전기적인 뭔가가 흐른다 라고 해서 우리는 전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전류의 방향을 결정짓는 일이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정의를 했죠. 자,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결정되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실제로 이 도선에 흐르는 녀석들이 어떤 놈들인가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바로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녀석은 특히 도선 속을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다라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그럼 이제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는데 이 녀석이 움직이는 방향을 봤더니 이 녀석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서로 어떻게 하죠? 잡아당기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혼란에 빠졌어요. 실제로 전류라는 건 전자가 움직여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정한 전류의 방향과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와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너무 혼란이 크기 때문에 그냥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을 반대로 두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체와 부도체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자,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른다, 전자가 잘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방해도 덜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유전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즉 이 원자 내부의 자유전자 궤도를 벗어나야만 얘네들이 이 원자를 벗어나서 자유전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 내부의 자유전자 궤도를 벗어난 자유전자가 많은 녀석이 바로 도체가 되겠죠. 자, 절연체나 부도체는요, 그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체는 작은 전압에도 전류가 잘 흐르고요. 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들이 도체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다음 부도체 갑시다. 전자가 원자에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자유전자들이 많지 않다.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거.
저 고무, 플라스틱과 같이 대부분의 금속이 아닌 물질들이 부도체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도체와 부도체와 같이 같은 전압에도 전류가 잘 흐르고 하나는 잘 흐르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전압을 걸어줬을 때 그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낸 값이 저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영어로는 resistance라고 표현하고요. 의미는 뭔가 저항한다, 방해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도체에서는 이 저항의 값이 굉장히 작고요. 부도체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둘의 중간 성질,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도체와 부도체 둘의 중간 성질을 나타내고요. 실리콘, 원소 이론 이겁니다. 이게 뭐죠? 규소죠. 그 다음에 저마늄, 이런 녀석들이 반도체가 되는 거죠. 자,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 자, 전자가 얼마나 원자를 잘 벗어나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느냐. 자유전자가 많으면 도체고요. 자유전자가 없으면 부도체. 중간이면 반도체가 되겠죠. 이걸 바로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에너지 띠 이론입니다. 자, 에너지 띠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자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인데요. 가운데 뭐가 들어있죠?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는 전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전자들이 돌고 있는 궤도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즉, 전자들은 이렇게 특정한 궤도만 따라서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자는 특정한 궤도를 따라서만 돌 수 있고, 전자가 어떤 궤도를 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정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에너지 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자들은 특정한 궤도에서만 이 특정한 에너지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들이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수많은 원자들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원자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자, 먼저 원자가 두 개가 붙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두 개가 붙게 되면은 하나일 때보다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가 하나였던 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도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자, 만약 세 개가 된다면 요 선이 세 개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원자들이 있다면은 이 줄들이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띠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에너지 띠 이론이라고 부르고요. 전자는 요 띠 안에 있는 궤도를 따라서 돌 수가 있고요. 이 띠 안에 있는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원자의 최고 바깥에 있는 전자가 최외곽 전자라고 하죠. 바깥에 있는 전자가 요 띠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요 띠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이 원자에 구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얘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요 위로 점프를 해야만 얘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자는 여기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이 주변에 전자들이 있다 그죠? 그럼 이 전자들이 이제 많이 가진 녀석일수록 이 바깥 궤도에서 돌고 있는 전자들이 있을 건데요. 제일 끝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속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원자가 전자가 속해 있는 에너지 띠를요, 원자가 전자띠라고 합니다.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은 아직 원자에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될 수 없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녀석들이 자유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높은 에너지띠, 즉 전도띠로 에너지를 얻어서 점프를 해야만 얘가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원자가 전자띠에 있는 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위로 점프를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되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 원자가 전자띠와 전도띠의 틈이 크면 클수록 전자는 더 큰 에너지를 얻어야만 전도띠를 갈 수 있단 말이야. 즉, 이 전도띠와 원자가 전자 요 띠 사이, 띠 틈이라고 부르는데 이 틈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녀석은 전도띠랑 원자가 띠가 겹쳐요. 그래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도체가 되는 거죠. 자, 다음 경우는 원자가 띠랑 죄송합니다. 자,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은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 된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많이 없겠죠. 그럼 이 녀석은 부도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녀석이 적당히 떨어져 있다면 이 녀석은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자, 띠 이론으로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내용은 이 녀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이 녀석들은 자석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녀석은 얼핏 그럼 자석과 자석이 서로 밀어내니까 자석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녀석은 자석이 아니에요. 이 녀석은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자, 초전도체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전기적인 저항이 0이 되는 녀석이에요. 도체보다 훨씬 더 전류를 잘 흘려보내기 때문에 초전도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녀석을 사용하면 이제 손실되는 전력,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아낄 수 있는데 이게 발동되는 조건이 좀 어려워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만 발동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과학자들은 높은 온도에서도 이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체를 찾았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류가 초특급으로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류가 초특급으로 흐른다는 이야기는 이 전류가 주변의 자기장, 즉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급 자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전류를 흘려가지고 그걸 자석으로 쓰는 게 전자석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그럼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거랑은 지금 요 그림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떠 있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자석은 위에가 N극이라고 가정할게요. 밑에 있는 자석이 N극, 아래가 S극입니다. 그러면은 이 N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얘가 만들고요.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뭐 기억나나요? 여기 뭐 나침반을 대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위에 있는 초전도체가 아래가 N극, 위에가 S극인 상태로 지금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안에 있는 자석이 만든 자기장은 요 초전도체를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초전도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내부에 있는 자기장을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래쪽이 N극, 위에가 S극이 돼서 서로 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체는 내부에 있는 자기장을 0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뭐 발견자의 이름을 땄다라고 하네요. 마이스너라는 사람이 발견한 효과가 되겠죠. 자,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인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초전도 현상은 보통 처음에 이제 발견될 때는 20켈빈 20켈빈이면 온도 얼마죠? 마이너스 253도씨죠. 여기에서 이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 보니까 이게 실용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이런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계속 찾고 있고요. 이러한 초전도체를 우리는 고온 초전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90년대 이후에 많은 고온 초전도체가 합성이 됐습니다. 현재는 130켈빈 정도의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내는 물체들이 개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죠? 내용이 오늘도 좀 기네요. 자, 고체의 전도성이란 의미란 무엇이며 이 전도성에 따라서 세 가지 물질로 구별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전류가 흐른다는 게 전자의 움직임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의 특징들, 저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웠고요. 이를 우리가 에너지 D 이론으로 한번 설명해 봤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 내야겠어요. 초전도체, 낮은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고요. 내부에 있는 자기장을 0으로 만들려는 마이스너 효과, 그리고 고온 초전도체.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봅시다.